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할까? 말이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아도 그 한마디에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투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의 반응이, 관계가, 심지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주고받으며 지내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말, 내 말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저는 동네에서 까칠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마트 직원에게도, 심지어 오랜 친구들에게도 늘 투덜거리고 불평했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말들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할머니가 웃을 때가 제일 예쁜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내 말투가 사랑하는 손녀에게조차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 말투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죠.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는 건 불가능하지만 말투만큼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만난 경비원 아저씨에게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문 앞에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요. 경비원 아저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 마음도 가벼워졌죠. 둘째 날 마트에서 계산할 때 오늘도 바쁘시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산원 언니가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어머, 김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가 얼마나 퉁명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죠. 단 이틀 만에 달라진 반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해주세요 보다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보다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돼 보다는 그건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 후 저는 동네에서 인기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멀리서도 달려와 도와주셨고, 마트 직원들은 좋은 상품이 들어오면 저를 위해 따로 챙겨두기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요즘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더 젊어 보인다 라고 했죠.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때로는 실수도 했고, 화날 때면 옛날 말투가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긍정적인 말투를 쓰면 쓸수록 제 생각과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였어요. 말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말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중한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한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제 주변 세상이 달라졌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SNS도 카톡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굴을 마주 보고 나누는 대화가 인간관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우리의 말투에는 불평, 걱정,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세상은 내 시절에는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결국 나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을 때마다 세상도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거죠. 반면에 따뜻한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세상은 저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이게 바로 언어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지혜가 쌓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했고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투 하나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아침에 만나는 첫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불평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말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어떤 표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오랜 말투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 이제 말투의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명령형에서 부탁형으로 바꿔보세요. 지난주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모인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 거실이 어질러졌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것 좀 치워, 저기 좀 정리해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우리 다 같이 조금씩 정리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에는 귀찮아하던 손주들까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명령은 상대방의 마음에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부탁은 협력의 마음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창문 닫아가 아니라 창문 좀 닫아주면 고맙겠네. 빨리 와가 아니라 시간 될 때 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비난을 이해로 바꿔보세요. 우리 세대는 특히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손자가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보고 공부는 안 하고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세대 간 벽만 높이죠.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손자가 항상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비난 대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내가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는지 궁금하구나. 할머니한테도 보여줄래? 그랬더니 손자가 자기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 아이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만드는 걸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비난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손자의 세계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우리 모두 한번 시도해 봅시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가 아니라
늦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니? 혹시 어제 많이 피곤했니? 왜 전화도 안 해? 가 아니라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는 대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과거 회상에서 현재 감사로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곤 하죠. 물론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만 바라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제 친구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항상 옛날에는 음식이 더 맛있었어. 요즘 음식은 다 인공적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말투를 바꾸셨어요. 오늘 이 과일이 참 달구나. 이렇게 편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한 세상이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그날부터 더 다양한 과일을 사다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웃끼리 더 가까웠는데, 가 아니라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때는 자식들이 더 공경했는데, 가 아니라 오늘 아들이 전화해줘서 참 고마웠어. 현재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말투는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올 겁니다. 넷째,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종종 안 돼.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습니다. 의사가 등산을 자제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산에 못 가는구나 라고 한탄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 이제 평지 산책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 긍정적인 말투는 제 기분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바꿨습니다. 매일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은 제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늦었네가 아니라 아직 시간 있어. 못해가 아니라 다음에 도전해볼게. 안 좋아가 아니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말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판단에서 관찰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을 안 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판단의 말들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 경우 예전에는 며느리에 대해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판단 대신 관찰한 사실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죠.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회사 일이 많구나.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털어놓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몰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상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너는 항상 늦어가 아니라 오늘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지났네. 너는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네라고요. 판단 대신 관찰을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하는 대신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말투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바꾸다가 다시 옛날 말투로 돌아가면 효과가 없겠죠. 저는 처음에 3주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긍정적인 말투로 하루를 보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어떤 말투를 썼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달라진 말투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가족, 이웃, 가게 점원,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투의 마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투를 바꾸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반상회가 열렸어요.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발언을 많이 했었죠. 관리비는 자꾸 오르는데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다. 젊은 주민들은 자기 자식 교육만 신경 쓰고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더 좋은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대 간 소통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혹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40대 주민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마트 시니어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아파트의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불평의 말투는 문제를 확인시킬 뿐 해결책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설적인 말투는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제 주치의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기말머니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갖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말투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투가 바뀌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투는 제 안에 분노와 스트레스를 쌓아 올렸지만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말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말의 마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작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화가 났을 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옛날 말투가 튀어나오려고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말을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 간단한 질문이 많은 갈등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가족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옛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우리의 변화를 의심하기 쉽기 때문이죠. 처음에 제가 말투를 바꾸자 큰아들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새로운 말투를 유지하자 가족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큰며느리가 살짝 귀띔해 주더군요. 어머님이 요즘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지셔서 아이들이 할머니 만나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하루를, 이웃의 기분을, 심지어 지역사회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모두 겪어왔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회복력이 강하고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세대죠. 말투 하나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변화들을 이겨내왔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해보세요. 단 7일간 오늘 배운 5가지 말투 변화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첫째, 명령형을 부탁형으로 바꿔보세요.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해주면 고맙겠네. 둘째, 비난을 이해로 바꿔보세요. 너는 왜 이런 식이니? 가 아니라 무슨 일 있었니? 셋째, 과거 회상에서 현재 감사로 바꿔보세요.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가 아니라 오늘 이런 점이 참 좋았어. 넷째,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섯째, 판단에서 관찰로 바꿔보세요. 너는 이기적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해.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요. 아마 일주일 후에는 계속 이 새로운 말투를 유지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저는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들을 메모장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는 그것을 대체할 긍정적인 표현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당신은 항상 늦어. 는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는 내 생각을 한번 들어봐 줄래? 요즘 젊은이들은 는 나와 다른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메모장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실수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옛날 말투가 튀어나올 때도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투덜거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의미를 두었죠. 말투의 마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주변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찬 정원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기쁨과 따뜻한 관계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다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내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를 심기를. 여러분도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다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어떤 말들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말의 마법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